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땅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남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 이런 여러 나라들의 땅의 모양, 땅의 넓이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계에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들이 있죠. 이 각 나라마다 땅의 넓이 그리고 모양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생겼어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얼굴 생긴 것도 다르고 얼굴 크기 이런 것도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이 모양, 땅의 모양, 그리고 땅의 넓이, 땅의 크기, 면적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면적 그리고 모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과서 24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24쪽이에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 여러 나라는 영토의 면적과 모양이 서로 다르다.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보면 나라마다 영토의 면적과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밑에 세계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건 세계 여러 나라의 면적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땅의 넓이, 영토의 면적 순위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칠판에 세계 영토 순위 베스트 5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땅이 넓은 나라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렇죠? 1위는 러시아예요. 러시아. 네. 러시아는 땅이 얼마나 넓으면 아시아에도 있고요, 유럽에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지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넓다. 그리고 2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땅이 넓은 나라는 네,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캐나다. 네, 두 번째로 넓은 나라는 바로 이 캐나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넓은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 네, 그 다음에 4위는요, 중국이에요. 우리 바로 옆에 있죠? 중국.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넓은 나라 5위는요, 어디일까요? 5위는 바로 저기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이렇게 선생님은 1위부터 5위까지 나라들만 이렇게 적어봤고요. 각각이 어떤 대륙에 속해 있는지 한번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어디로 해야 될까요? 유럽이라 그래야 될까? 아시아라 그래야 될까? 네. 러시아 수도가 어디 있다 그랬죠? 네, 유럽에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일단 유럽으로 넣을게요. 유럽. 러시아는 유럽으로 넣고요. 그 다음 캐나다. 캐나다는 북아메리카. 그 다음 미국도 북아메리카죠. 미국도 북아메리카. 다음 중국입니다. 중국은 어디입니까? 중국은 아시아죠. 아시아. 그 다음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되겠어요. 1위부터 5위까지는 이렇게 되고요. 그거 혹시 아세요? 이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이런 데를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재미있게 부르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이 러시아는 뭐라고 불려요? 불곰국이라고 그러죠. 불곰국. 러시아에 곰이 많아서 불곰국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캐나다는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캐나다는 네, 단풍국이라고 그러죠. 단풍국. 그 캐나다 국기를 보면 그 단풍 모양이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는 단풍국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천조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천조국? 이 미국은 이 국방비로만 1,000조를 쓴다 그래서 미국을 천조국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이런 말들이 있던데
뭐 러시아나 캐나다, 미국 이런 데를 비하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네. 러시아는 불공국이라고 그러고 캐나다는 단풍국, 미국 천조국 이렇게 인터넷에서 많이 부르더라. 네. 선생님이 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비하할 생각은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가장 넓은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을 살펴봤으면 지구에서 가장 작은 나라도 있겠죠. 땅의 영토의 면적별로 쭉 순위를 매겼을 때 가장 작은 나라 어디냐면 바로 바티칸 시국이라는 곳입니다. 바티칸 시국. 바티칸 시국. 네. 이게 나라 이름이 바티칸 시국이에요. 이 시국 이상하지 않아요? 이 시국이 뭐냐면 도시 국가라는 뜻입니다. 네. 이 바티칸이라는 이 도시 국가가 뒤에서 1등, 꼴찌에서 1등이에요. 가장 작은,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작은 나라가 바로 이 바티칸 시국이 되겠습니다. 이 바티칸 시국은 유럽의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로마라는 도시가 있죠. 그 로마라는 도시 한가운데에 이렇게 바티칸 시국이라고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티칸 시국이라는 곳은 혹시 여러분들 그 성당 다니시는 분 있어요? 이 성당은 가톨릭이잖아요. 이 가톨릭의 최고 대빵이 누구죠? 네, 바로 교황님입니다. 교황님. 성당에 가면 그 신부님들 있잖아요. 이 신부님들 중에 주교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추기경님이 있죠. 그리고 전 세계 이 추기경님들 중에 대빵이 바로 이 교황님이라는 분인데, 이 교황님이 사는 곳이 바로 이 바티칸 시국이 되겠습니다. 이 가톨릭의 성지입니다. 가톨릭의 성지예요. 그래서 이 바티칸 시국에 가면 성당들이 있거든요. 이 성당들 중에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어요. 이 성 베드로 성당은 진짜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넓은 그런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리고 이 12제자들 중에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랑한 제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제1대 교황이거든요. 제1대 교황님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성인의 유해, 이 베드로 성인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바티칸 시국이에요. 이 베드로 성인의 그 무덤, 그 위에다가 지은 게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계에서 거의 가장 큰 성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바티칸 시국에는 이 성 베드로 성당 말고 또 몇몇의 성당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유럽, 이탈리아 이쪽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여기 바티칸 시국은 꼭 하루 정도는 가는 코스거든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갔던 사진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이런 엄청 큰 성당도 있고요. 여기 그 굉장히 유명한 예술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보기를 추천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은 꼭 가볼만 합니다. 네, 그러면 각 대륙에서 가장 넓은 나라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대륙들이 뭐가 있었죠? 아유, 남북, 오. 아유, 남북, 오. 뭔지 아세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네, 이렇게가 6대륙이죠. 그러면 각각의 대륙에서 가장 넓은 나라들. 아시아는 뭘까요? 아시아에서는 중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러시아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 러시아 좀 애매해요. 이 러시아가 아시아기도 하고 유럽이기도 하니까. 근데 러시아를 유럽으로 넣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라고 합시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이 아프리카에서는 이 알제리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알제리라는 나라가 가장 땅이 넓습니다. 그 다음 유럽에서는 러시아죠. 러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는 여기 있네요. 브라질. 그리고 북아메리카에서는 캐나다도 넓고 미국도 넓어요. 근데 캐나다가 더 넓죠. 캐나다.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는 바로 오스트리엘리아. 너무 기니까 호주라고 쓸게요. 호주.
오스트리엘리아, 호주. 이렇게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중국, 아프리카, 알제리, 유럽, 러시아, 남아메리카, 브라질, 북아메리카, 캐나다, 오세아니아, 호주.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교과서를 보면 여기 빈칸들이 있어요. 자, 1위 러시아 1710만, 2위 캐나다 998만, 3위가 여기가 어디죠? 네, 미국이죠. 미국 983만. 네,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비슷비슷해요. 그죠? 그 다음 4위입니다. 4위는 중국이죠. 중국. 그 다음 5위가 바로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5위가 브라질이고요. 6위 어디입니까? 6위는 오스트리엘리아네요. 네, 호주고요. 7위 인도, 8위 아르헨티나, 9위 카자흐스탄, 10위 알제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83이라고 돼 있네요. 네, 우리나라의 면적은 22만 제곱킬로미터로 83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면적 이거는 한반도 전체의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까지 합친 면적이 되겠죠. 근데 왜 우리나라의 면적인데 왜 북한까지 재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 각 나라의 헌법에 보면 이 영토들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우리나라의 영토를 규정해 놓았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우리나라, 남한, 그리고 북한 이 두 개를 합친 이 남북한 합친 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거는 뭐냐면 딸린 섬들이라는 뜻이에요. 섬들. 그러니까 한반도와 그 섬들로 우리나라 영토를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땅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 맞죠? 네, 헌법에 따르면.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면적은 22만 제곱킬로미터고 그것은 세계 83위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적은 동남아시아의 라오스라는 나라가 24만 제곱킬로미터로 비슷하대요. 그리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면적이 비슷하다고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바티칸 시국이다. 이 바티칸 시국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가보기를 추천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서 26쪽을 한번 볼게요. 26쪽을 보면 세계 지도로 실제 영토의 면적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이번 단원 첫 번째 시간에 뭘 배웠는지 생각나요? 뭘 배웠었죠? 네, 세계 지도와 지구본 그리고 디지털 영상 지도 이런 것들을 공부했잖아요. 그때 이 세계 지도의 단점이 뭐였어요? 네, 세계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세계 지도가 여기 있죠.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세계 지도는 동그란 지구를 이렇게 평면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왜곡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극쪽, 위쪽, 북극 쪽 그리고 요 남극 쪽 지도가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란 건데 이걸 억지로 잡아 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 지도는 좀 왜곡이 있다. 그래서 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좀 더 확대가 돼서 나타나 있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이 세계 지도는 위도와 경도를 정확하게 90도로 나타내서 배를 타고 다닐 때 이 방향을 잡는데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이 세계 지도고요. 이 지구본을 보면 이 실제의 면적, 실제의 영토 모습을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건 한눈에 이렇게 보기가 어렵죠. 그런 단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사이트 하나를 소개를 시켜줄게요. 여기 실제 영토 면적을 비교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더 트루 사이즈라는 사이트거든요.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더 트루 사이즈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영토의 면적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 더 트루 사이즈라는 곳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더 트루 사이즈라고 치거나 아니면 영어로 치면 돼요. 더 트루 사이즈.com 이렇게 치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주는 영상이고요. 네, 보시면 되고, 처음에 이렇게 접속하면 세 개의 요 나라가 보입니다. 얘는 미국, 얘는 인도, 얘는 중국이네요. 얘네는 일단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지워지거든요.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 이렇게 해서 다 지우고요. 나라별로 실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구글 지도를 바탕으로 한 거여서 구글 지도랑 사용법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더하기 빼기 눌러도 되고요. 마우스 휠을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검색창에다가 나라 이름을 치면 그 나라 영토의 면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쳐야 된다는 점, 한글로 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를 먼저 비교를 해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부터 보겠습니다. 러시아. 네, 러시아는 지금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크기가 이렇게 크진 않아요.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러시아라고 칠게요. 러시아 치면 네, 이렇게 보이죠. 네. 요게 바로 이 러시아의 넓이인데요. 러시아의 영토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토탈 사이즈가 얼마인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709만 8242 제곱킬로미터 넓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이 극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런 지도에서는 극쪽 위도가 높아질수록 왜곡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적도 쪽으로 가지고 오면 크기가 작아질 거예요. 이렇게 작아지는 거 보이나요? 네, 요렇게 요렇게 이만해지네요. 자, 다시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러시아. 네, 이만했던 러시아 영토가 적도로 오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네. 한 두 배 가까이는 넓어지는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보면 네, 엄청 작아져요. 네. 이게 실제 러시아의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프리카 대륙에 갖다 놓으면 한 아프리카 대륙의 한 절반 정도, 요 정도로 볼 수가 있네요. 근데 그냥 비교를 했을 때는 처음에 이 모양을 봤을 때는 거의 아프리카 대륙보다도 더 넓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트루 사이즈 앱을 사용하면 실제 영토의 면적을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그린란드 보이잖아요. 그린란드. 여기 그린란드가 있는데 그린란드도 이렇게 보면 지금 보세요. 요 그린란드 요만해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도 요만하죠. 거의 뭐 그린란드가 아프리카 대륙과 거의 비슷한 크기인데 실제로 그런지도 한번 봅시다. 자, 실제로 그린란드를 쳐볼게요. 그린란드가 여기 있어요. 네, 이만한데 얘를 이쪽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 너무 작아지죠.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갔다 오면 거의 콩고 민주공화국 정도의 크기밖에 안 돼요. 그린란드가. 네, 알제리나. 네, 이게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컸던 게 극쪽으로 가면 이렇게 컸던 게 실제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코리아죠. KOREA 이렇게 치면 근데 남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북한까지 비교를 해야 되니까 KOREA 하면 여기 북한. 네. 얘네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색깔이 바뀌거든요. 비슷한 색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요만큼이 우리나라의 면적이죠. 이것과 비슷한 크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여기 영국을 볼까요? 영국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네. 영국을 쳐볼게요. 영국은 뭐라고 쳐야 되냐면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쳐야 됩니다. 대영 제국 유나이티드 킹덤. 네. 요렇게 봤을 때는 영국이 조금 더 커 보이긴 해요. 요쪽 위도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네. 영국이 조금 더 커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바로 옆에 갖다 놓으면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죠? 생긴 것도 비슷하고 크기도 좀 비슷해 보여요. 아마 영국이 조금 더 넓을 겁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 나라들의 실제 영토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러시아 그리고 그린란드 그리고 우리나라와 영국을 비교해 봤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양한 나라들을 한번 눈으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 트루 사이즈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나라들 검색해서 한 번씩 이렇게 비교해 보는 시간 한 번씩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 세계 지도는 이 극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이게 적도 지방, 적도 지역으로 올수록 실제 면적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여기 다양한 영토 모양,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다양한 영토 모양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